네, 저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지영입니다. 네, 저는 부들극장의 고은영입니다. 네. 네, 1부에 너무 멋진 강연,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모시고 저희가 2부에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한 내용들 저희가 이제 질문 받아서 이제 피드백을 들어볼 거고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강연하시는 중에 되게 좋았던 부분이 우리 고은영 대표님 하실 때 강연하실 때 내가 취미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그 니즈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또 실행으로 옮기신 그 여정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사실은 취미로서 머무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로 그 실행까지 옮기기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특히나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사실 사업화로 이렇게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또 장애인,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또 그 가치를 찾아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셨던 게 굉장히 공감되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그 내공이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갖고 전달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설계를 하셔야겠다라는 그 타임라인을 또 만나게 되셨고, 거기에서 사실은 그런 인지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피벗하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또 옮기시고 또 기관들이 나를 찾는 것까지 또 이제 또 가시는 그 활동들이 사실은 굉장한 그 모델링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스위계 김지영 대표님께서는 그 화학유산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 그런 경험을 또 통해서 뭔가 본인만의 그런 딛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을 연결해 나가시는 걸로 이제 승화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6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여성 스타트업의 커뮤니티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공감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여기 공감 토크쇼에 질문으로 올려주셨던 내용 중에 고은영 대표님, 사회적 기업과 문화예술, 그리고 소셜벤처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컨셉이 쉽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어떤 지속성에 대한 고민들을 어떤 것들로 이제 풀어가셨는지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올라왔나요? 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담겨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이걸로 이런 아이템으로서 돈을 번다는 자체가 굉장히 겪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쵸. 사실 알았으면 안 했을 수 있어요. 그쵸. 겪어보니까 그쵸. 힘드네라는 네.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네. 네,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할까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제 공연에서 조금 더 교육화하는 것, 대상을 네. 장애인을 타깃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분들을 위하지만 소비자는 비장애인으로 삼는 거죠. 네. 관공서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틀어서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가고 교육으로 가고 그랬더니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문화예술 기업이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그쵸. 겪어야 살아남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코로나19 이 녀석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컨텐츠로 이제 승화시키기까지 많은 뭐 시행착오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그 허들을 뛰어넘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딱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김지영 대표님, 여성산업과 커뮤니티가 너무 멋진 것 같은데요. 이러시면서 그 멤버들이 나누는 서로의 공통적인 이슈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이슈들은 어떻게 또 극복해내고 이렇게 헤쳐나가는지 또 궁금해 하시네요. 네, 저 되게 많은 여성 창업가분들 그리고 그냥 스타트업을 다니는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약 1,100명 정도 실제로 만나고 모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힘들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도 사실은 롤모델이나 사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막 달리고 있는데 이걸 진짜 잘하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는 또 어떻게 될지 네. 이 이후에 이제 또 여성들은 그 라이프 사이클이 변함에 따라서 그쵸. 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는 것들도 다 감내하면서 이게 다 갈 수 있을지 이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막막해하고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그냥 막상 부딪히면 할 수 있고 또 그쵸. 찾아보면 또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데 네. 뭔가 혼자서 되게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실제로 선배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느꼈던 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건 결국에는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아 저런 네. 삶도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네,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 돼서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어쨌든 생애 주기별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냥 감당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장 단계별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6,000명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1단계, 그러니까 투자단으로 보면, 네네. 얼리 스테이지 단계가 네네네네. 있고, 네. 시리즈 A 단계가 있듯이, 이렇게 단계별의 그런, 성장 단계별의 그런 커뮤니티들의 연결성 있게 하면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네. 그게 또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있으면, 네네. 사실 굉장히, 바로 지금 앞 단계에 있는 그런 여성 스타트업이 이렇게 워킹했던 여정을 이제 네. 보면서 어쨌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네네. 그런 네. 것들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마인드셋 프로그램이라는 심리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마인드셋 프로그램은 창업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여성 창업자라서 창업이 힘들다가 아니고요. 사람마다 창업이라는 그런 무게감을 견뎌내는 힘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게 좀 내재화된 어떤 에너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되게 우리만의 단단한 무언가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의 대표님들을 보면서 또, 공감되고 또 그 계기를 삼아서 발판 삼아서 또 다시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우리 고은련 대표님 공연을 하면서 관객 중에 장애인을 발견하셔서 지금 사업을 고민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렇게 내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죄송한데 다른 계기가 없고요. 저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계속 니즈 찾기가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대안 매체면 좋겠다. 요즘에 공연이라는 이 아날로그 매체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새로운 매체에서 연극하자 이런 식으로 네. 시작했는데 그걸로 매출을 내고 그걸로 기업화하는 것은 쉽지 않네. 우리가 공연도 하고 팟캐스트에서 엄청 사랑을 받는데 요거 자체가 기업의 아이템은 아닌 것 같다라는 고민을 안 그래도 하고 있을 무렵에 장애인 관객분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새로운 니즈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기업화해야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셜 미션도 강했지만 기업으로서의 아이템으로도 저희한테는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남다르시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참 예쁘시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이 그런 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크게 나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내가 잘하는 취미를 통해서 그 니즈를 찾아가면서 또한 내가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거에 이제 핏하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참 생각이 예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잠깐 들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김지연 대표님, 혹시 대표님, 의도와 다르게 추진되던 사업들이 좀 두렵진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사실 CSR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제가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을 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뭔가 나중에 사업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뭐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 이걸 뭔가 써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다른 스타트업의 여성들은 어떻게 일하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커뮤니티인데, 이게 이제 막 커지다 보니까 뭐 사업자 등록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두렵지 않았냐라고 하면 두려울 새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았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시작을. 이렇게 될 미래를 알았다면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 커뮤니티 멤버들 만나고 그분들이 힘을 얻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를 그 안에서 좀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두렵고 힘든 건 맞는데 두렵다기보다는 그런 힘든 순간들을 그런 식으로 좀 극복해냈던 것 같아요. 두려운 걸 몰랐잖아요. 네, 두려운지 몰랐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에게 두려움은 다 엄습해 오고요. 그거의 무게감은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어차피 할 거라면 내가 그거를 잘게 쪼개서 내가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 나만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얘기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째까거 김희정 대표님 말씀을 되게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담임 멘토를 하면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님 왜 그때 저한테 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거.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정이, 끝단에 어떻게 될 줄 이제 예측은 되죠. 근데 그것을 능히 이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한테도 그런 에너지와 확신이 분명히 알았더라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분들이 꼭 해내시는 것 같고요. 꼭 이런 부분에 이제 강점이라든지 내재화된 본인만의 그런 게 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끌어주시면 돼요. 또 그러면 또 갈 수 있어요. 그 줄 잡고 갈 수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용기 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가 사실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네. 이거를 사실은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또 앞에 방향성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이 포커싱을 해야 될 텐데, 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만들긴 제가 만들었지만 저는 항상 판을 까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걸 하고 싶은가는 저희 멤버분들이나 아니면 저랑 같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그런 커뮤니티 운영진 분들이 다 결정하고, 그분들이 그런 판 안에서 잘 뛰어놀고 재밌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저는 그냥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야기들을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전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커뮤니티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질문들은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듣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저도 시작을 안 했을 텐데. 하셨을 거라니까요. 그래도.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좀 찍어 먹어봐야 되는 스타일이라. 네, 아마 했을 건데. 네, 근데 어쨌거나 뭔가 어렵지만 사실 이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커뮤니티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라서 그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눈에 띄게 만들고 그 안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혹은 이 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좀 만들 수 있게끔 저는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진정한 판을 잘 깔아주시는 분이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 지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비즈니스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뭐 순간순간 도움을 주셨던 혹시 인생 멘토가 있으실까요? 우리 김지영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네. 네. 되게 많은 얼굴들이 지금 떠올라서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이 커뮤니티를 잘 운영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는 그 페이스북에서 하는 그 커뮤니티 리더십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였어요.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100개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와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고 했었었는데, 그때 만났던 커뮤니티 리더들이 사실은 제 커뮤니티 리더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영감을 굉장히 크게 줬고, 되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저랑 똑같은 컨셉으로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도 많이 봤고, 뭐 이탈리아, 인도, 뭐 미국, 뭐 베네수엘라 정말 많은 국가에서 이런 여성 커뮤니티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흐름이고, 그 안에서 나는 한국에서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서울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한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그 순간순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고은영 대표님. 네. 저는 멘토라기보다는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그 삼성전자의 사장과 고모가게 사장이 그 삼성전자 직원보다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대표님이 제일 저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문화예술 기업의 CEO 모임도 있어요. 그런 CEO 모임에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비슷한 아이템으로 일을 하고 있는 대표, 친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대표는 하소연할 때가 없잖아요. 그럴 때가 있으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까운 동료 대표들이 제일 힘이 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훈훈하네요. 네. 저도 사실은 수요일삼에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사 중에 이제 메디아 E 플러스라고 정지희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서 조인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성 있게 정말 서로 이제 도움이 어떤 부분을 해줄지 막 기다리고 있어요. 스탠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님들 말씀하시면서 잠깐 들었던 게 까르띠에 이니셔티브의 그 활동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커뮤니티가 정말 그렇게 상징성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 딱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약간 제너럴한 또 이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언제세요? 저는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사람과 있는 소중한 순간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남편이랑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하루에 소소하다. 대화를 나누는 그런 순간이 최근 들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밖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들어왔을 때 결국 내 편인 사람 딱 한 명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힘든 걸 또 그러면서 좀 해소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고은영 대표님. 저는 방송용으로 말씀드리면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방송용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올해는 순탄이 흘러가고 이러니까 진정한 CEO네. 대표 입장에서는 그쵸.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럴 때 가장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1년에 네. 하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행복한 순간은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강아지하고 아. 강아지 그때, 그때 행복하다. 게으름 피울 때가 제일 행복한 아,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건 사실 심리적 안정감이 느껴질 때인 것 같아요. 그게 가정이든 혹은 직장 내에서도 어쨌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딱 세팅이 됐을 때 그런, 내가 잠깐이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찰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한번 볼까요? 마이크를 받은.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궁금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네. 수요일 삶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이후에 뭐 비즈니스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약간의 수익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어떤 가치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비전이나 저희 미션들을 해치지 않는 활동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하게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면서 저도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저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저희도 뭐 투자도 받고 앞으로 회사를 더 키워나가서 이제 이 모든 게 어우러졌을 때 정말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서 뭔가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네. 유리천장을 와장창 깨주시면. 네네.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팔로우 할 수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은영 대표님. 마이크가 지금 아, 없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제가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중에서 인상적인,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막 너무 좋다라고 피드백을 받았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안에서 모임들은 정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점심 먹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뭐 직무별로도 모이고 뭐 그 업종별로도 모이고 네. 뭐 대표님들도 모이고 막 이렇게 다 모임들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멤버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 그런 모임들을 기획하고 행사를 운영하고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거는 더 구체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을 따본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뭐 사업계획서를 처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좀 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내가 궁금했던 거를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네네네. 것들을 좀 네.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우리 여성 스타트업 포럼도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공헌 프로젝트에서 동화책을 이제 딱 기부하고 그게 정말 필요한 곳에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주어진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굉장히 감동을 선사하고 그거를 전달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서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은영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실까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이 시대를 잘 넘어가는 게 그쵸. 저희 같은 문화예술 기업은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작년부터는 온라인화를 열심히 하고 네. 있거든요. 온라인 콘텐츠 계속 잘 만들어서 잘 살아남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과업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목표로 해서 네. 우선 저희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처럼 왕성하게, 액티비티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우리 여성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계시기에 앞으로도 계속 이게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토크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포럼에 또 피드백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눴던 여러 것들이 이제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계속 매달마다 이렇게 마지막 주 화요일에 이렇게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회원사 그런 허들이 굉장히 낮아져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포럼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저희 방송 좋아요와 구독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풍성하고 너무 이렇게 좋은 의견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만남 이어가는 그런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